2키 TQ-EJ21에 대한 저의 평가는 같은 이어폰이다. 안녕하십니까, 건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래간만에 블루투스 이어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블루투스 이어폰은 2키의 TQ-EJ21이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2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충전기나 파워뱅크나 케이블 같은 데서는 꽤 알려진 업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꽤 적극적으로 무선 이어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TQ-EJ21이라는 제품은 2키 코리아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키 TQ-EJ21이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포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왼쪽 위에 5.4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예, 이게 블루투스 버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5.4 버전 하면은 2023년 2월엔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꽤 최신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케이스 인증도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포장을 한번 뜯어볼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매뉴얼이고요.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뭐죠? 지금 2키 본체는 보이는데 밑에 뭐가 있어야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케이블이랑 이어팁이 빠져 있어요. 이분들 샘플을 보내주시느라고 급하게 보내셨는지 케이블과 이어팁이 빠진 그런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어차피 저는 제 귀에 맞는 이어팁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어팁은 바꿔 낄 것이고 USB-C 타입 케이블이야 집에 널려있기 때문에 딱히 신경이 쓰이는 일은 아닙니다만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요게 본체입니다. 자, 밑에 보면 USB-C 타입 포트가 보이시죠? 유선 충전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요거 인디케이터가 색깔이 이쁘네요. 언박싱은 이거 답니다. 사실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케이블과 이어팁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죠. 색깔은 제가 받은 것은 검은색인데 스카이블루 색깔이 있습니다. 약간 옅은 하늘색의 스카이블루도 색깔이 꽤 이쁜 것 같아요. 바로 외관을 보실까요? 생긴 거는 콩나물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즐은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 노즐에 먼지 유입 방지를 위해서 얇은 망이 붙어 있군요. 저는 제 귀에 맞는 아즐라의 세드나 이어핀 맥스 이어팁으로 갈아 끼웠고요. 서드파티 이어팁을 끼우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옆쪽에는 에어벤트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에어벤트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위쪽에는 마이크 구멍도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타원형으로 생긴 부분이 터치 인식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톡톡 두들기면은 그 터치의 횟수라든가 길이에 따라서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충전 단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구멍이 보이네요. 그냥 요게 답니다. 그리고 크레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특별히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형태의 크레이들입니다. 생김은 특별히 인상적인 거는 없어요. 그러면 사양을 한번 같이 보시죠. 2키 TQ-EJ21은 드라이버는 하나예요. 그런데 13mm의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13mm 드라이버는 좀 인상적이죠. 왜? 보통은 9mm에서 10mm 정도의 드라이버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13mm 정도면은 꽤 큰 거죠. 드라이버가 크다라는 얘기는 낮은 진동수를 커버하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재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역대가 풍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 범위가 20Hz에서 10kHz다. 보통 주파수 응답 범위는 20Hz에서 20kHz 정도가 일반적인데 2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20kHz가 아니라 10kHz예요. 그렇다면 높은 진동수인 고음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SNR이라고 하죠. 보통 요거는 65dB입니다. 65dB 하면
뭐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숫자는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65dB 정도면은 무난한 편이긴 하지만 그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은 ANC가 켜져 있으면 5시간, 그리고 꺼져 있으면 5시간 반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요건 좀 인상적이죠. 왜? 보통은 ANC를 어플을 했을 때 5시간, 그리고 ANC를 on을 하면은 뭐 4시간 내지는 뭐 3시간 반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ANC를 켜고도 5시간이다라고 하는 건 꽤 재생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급속 충전 기능은 없고요. 방수 기능이 있는데 IPX4 방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즉 이거는 뭐 물에 담갔다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비가 온다 이런 때 무난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4 버전이에요. 5.4 버전은 사실은 5.3에 비해서는 보안 쪽이 강화된 버전이고요. 실제로 이어폰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버전은 5.3 버전이에요. 5.3 버전이 연결성을 좀 더 강화시킨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실 때는 5.3 버전 이상이면 예전 거에 비해서 더 좋아진 겁니다. 연결성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신호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무선 충전 기능도 없고요. 멀티 포인트 기능, 뭐 자동 착용 감지 기능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충전 포트는 USB-C 타입 포트이고요. 앱도 따로 없습니다. 이어폰의 스펙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다음 스펙을 보시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십니다. 가격이 쿠팡에서 22,800원. 예, 투키 TQ-EJ21 이어폰은 저가형 이어폰입니다. 제가 리뷰했었던 블루투스 이어폰은 20만원 넘으니까 거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능들을 10분의 1 가격인 투키 TQ-EJ21한테 바랄 수는 없겠죠. 자, 이 정도 스펙인데 과연 그러면 성능은 어떠할지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사운드 퀄리티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이어폰의 음질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육각형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출력, 분리도, 공간감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육면 평가를 해볼 건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상대로 고음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에요. 뻥 뚫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이 좀 가려진 듯한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고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지는 보통보다 약간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음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뭐 사람 목소리나 보컬이나 중음은 그렇게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었다. 근데 저음은 저음이 좀 괜찮았습니다. 역시 제가 스펙에서 추측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TQ-EJ21의 저음은 타격감 있고 무게감 있는 저음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저음입니다. 그래서 저음을 들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출력은 괜찮은 편이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준다. 출력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스테레오 분리도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간감도 스테이지가 되게 넓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는 어떤가? 특히 TQ-EJ21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별 기대 안 했었거든요. 아니 뭐 2만원대 초반에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무슨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귀가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이크에서 귀 바깥의 소음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주파수를 귀 안쪽으로 넣어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귀가 제대로 막혀 있지 않으면 그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주는 그 효과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귀를 잘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귀를 잘 막는다라는 것이 바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니까 이어팁을 귀에 꽉 맞는
있는 것으로 잘 끼워 놓으면 의외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꽤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TQ-EJ21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소음을 완전 다 잡아먹는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노멀 모드에 비해서 노이즈 감소의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진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야 소니 계속 거라 보스 너 나와 뭐 이런 정도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통화 성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내에서의 통화 성능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방 안에서 투키 TQ-EJ21 무선 이어폰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준수하죠? 무난합니다. 깨끗합니다. 좋아. 그럼 야외에선 어떤가? 야외도 이제 조용한 야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비교적 조용한 야외 환경에서 투키 TQ-EJ21 무선 이어폰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이 통화 품질이 꽤 좋아요. 아니 이게 과연 2만원대 초반의 통화 품질인가? 라고 내심 좀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짓궂은 저는 또 이걸 가만두지 않죠. 북한의 소음 현장인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 소음의 현장인 자동차 전용 도로 바로 옆에서 투키 TQ-EJ21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화면이 없이 소리만 들으면 이게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것을 녹음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셨겠습니까? 지금 소리에서 이 자동차 소리가 거의 깎여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물론 뭐 목소리 자체도 많이 깎여서 들리기는 했지만 외부 소음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유실이 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충실하게 목소리를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딴 건 몰라도 통화 품질만큼은 갑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 콩나물형 이어폰의 특성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입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마이크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서 수음하는 마이크와 외부 소음을 파악하는 별도의 마이크 간의 거리가 이렇게 콩나물 줄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이어버드 형태에 비해서 좀 길기 때문에 그런 위상 차이를 통해 가지고 소음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통화 품질만큼은 내 인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투키 TQ-EJ21의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크레이들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못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뚜껑이 일자형이 아니잖아요. 사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선형으로 열어보면 이게 위쪽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버드를 뺄 때 아래에서 위로 빼는 형태가 아니고 뒤에서 앞으로 빼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어버드는 위에서 아래로 꽂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빼기가 좀 애매해요. 원래 생긴 대로라면 아래에서 위로 뽑는 형태의 사용이 제일 무난하고 편할 것 같은데 이 뚜껑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뺄 수가 없고 뒤에서 앞으로 빼려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비집고 넣어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고음 쪽이 좀 밋밋하고 답답하게 들렸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은 또 크레이들 얘긴데 이 크레이들의 경첩 즉 힌지 부분이 약간 싼 티가 나요. 보통은 열적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타카닥 하고 뒤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닫을 때도 이렇게 살짝만 누르면 타카닥 하고 닫히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나무 문을 열 때 나는 소리처럼
끼익 하는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아주 전통적인 경첩입니다. 그래서 이 열고 닫을 때의 느낌이 이렇게 썩 깔끔하고 상쾌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쉬운 점은 only 유선 충전이다. 즉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키 TQ EJ21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우수한 통화 품질. 저는 정말 이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연결성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블루투스 이어폰 하면은 예전에는 좀 사람 많은 혼잡한 곳에 가면 연결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간혹 끊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거의 뭐 한 달 반 동안 써봤는데요.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꽤나 안정적으로 블루투스 신호를 딱 잡아가지고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야, 연결이 왜 이렇게 불안해? 이런 걸 느낀 적이 없어요. 저가형 모델인데도 이렇게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장해 준다라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NC가 아주 대단합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거 드라이버의 지름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음이 꽤 풍부한 편이다. 특히나 이것이 이렇게 타격감 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저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저음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음을 좋아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듣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나름 괜찮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가성비죠. 이런 장점들이 꽤 있는 이어폰인데 가격이 2만원대 초반이다. 이러면 해자죠. 괜찮습니다. 투키 TQ EJ21에 대한 저의 평가는 머슴 같은 이어폰이다. 저 같은 막귀를 가진 사람에게는 딱 안성맞춤인 막 쓰기 좋은 이어폰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고장이 나거나 어디 떨어뜨리거나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격에 비해서 보여주는 제품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이 정도면 쓸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실용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